안녕하세요. 체육교사 김영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진행할 수업은 저글링 2 완전 정복하기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글링을 할 때 단계별로는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잘 연습을 했는데 이것들이 잘 되다 보면 나중에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잘 연결이 돼서 수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마도 아직 5단계를 성공하지 못한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한테도 팁을 주고 그 다음에 5단계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 영상을 봐도 조금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가지 팁을 다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선생님 따라서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계별 연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해요. 첫 번째 팁은 저글링을 시작을 할 때 단계별로 처음부터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냥 5단계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5단계로 저글링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냥 하나 갖다가 가볍게 원볼 크로스부터 던지고, 물론 지금 연습할 때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볼 크로스부터 던지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그립앤 원볼 크로스로 해서 일정 궤적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보고, 이게 잘 되는 친구는 투볼 크로스를 던지고, 자, 여기서 하나 팁, 수업 시간에도 말을 해줬는데, 자, 오른손 왼손 바꿔 근데 잘 되면 왼손 오른손 바꿔 오른손 왼손 바꿔 왼손 오른손 바꿔 이렇게 오른손 왼손 바꿔 왼손 오른손 바꿔. 자, 수행평가를 볼 때는 여러분이 무조건 오른손 왼손 바꿔 또 오른손 왼손 바꿔 오른손 왼손 바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손 왼손 바꿔 왼손 오른손 바꿔 이렇게 해서 번갈아가면서 연습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또 주스러 갔다가 하기 힘드니까 4단계까지 잘 되고 5단계가 성공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잘 연습한 후에 그 다음에 저글링 1회, 저글링을 하나 둘 셋 던지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를 선생님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선생님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영상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대부분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론 해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공을 일정하게 던질 수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잘 안 되는데 바로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팔이 벌어진다거나 부딪힌다거나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5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볼 크로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서대로 잘하고 4단계는 죽는 게 힘드니까 우리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하나씩 연습하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이고, 중요한 거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공의 무게와 크기가 본인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르면 손의 감각이 달라져요. 지금 이 저글링은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아주 섬세한 감각 운동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의 크기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기를 바래요. 만약에 집에 음식을 이렇게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고요. 없다고 한다고 해도 자기가 손에 쥐어서 대략적인 무게를 그래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몇 그램까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엄청 무겁고 하나는 가볍고 이러면 우리가 던지는 힘이 계속 달라진다는 거. 지나치게 공이 커도 문제고, 지나치게 가벼워도 안 되고, 지나치게 무거워도 안 되고, 일정하게 자신에게 맞는 공의 크기와 사이즈로 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첫 번째 팁 꼭 기억하세요. 1단계부터 순서대로 연습해서 5단계를 연속으로 해본다. 자, 연습할 때도 영상을 제출할 때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팁은요, 첫 번째 팁에서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5단계가 수월하게 되는 친구들, 잘 되는 친구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단계는 수월하게 되나 선생님한테 영상을 제출할 때를 보니까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영상을 틀고 카메라 앞에 가서 바로 5단계를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좌우로 연속으로도 돼요. 예를 들면 하나 둘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나가면서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몸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글링을 할 때 안정적으로 내가 선 위치에서, 물론 조금씩 발은 움직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수를 처음부터 무조건 많이 15개, 20개, 25개 한다 이런 목표로 잡지 마시고, 우선은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간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면 먼저 3개부터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잘 보세요. 자, 3개의 저글링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4개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더 던졌어요. 왼손에 있는 것까지. 그죠? 그렇게 되면 5개. 이번에 오른손에 하나 더 던질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 자, 5개 던졌고요. 그 다음에 6개. 하나, 둘, 셋, 넷, 5, 6. 자, 이런 식으로 저글링 공을 조금씩은 우리가 몸이 틀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공을 잡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3개, 4개, 5개, 6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15개, 16개, 17개, 18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16개, 17개 이 정도로 하면은 처음부터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물론 하나 계속해서 이제 저글링 공을 제자리에 서서 좌우로 뿌리면서 이제 하는, 편하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연습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조금 나가도 자연스럽게 컨트롤해서 다시 원상복귀 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저글링을 하면 연습을 하면 오른손 거를 짧게 던져서 왼손 거를 조금 낮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른손 거는 공이 일로 떨어지고 왼손 거는 일로 떨어지고. 근데 어찌됐든 본인만의 포지션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선생님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수를 한 개씩 늘려가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공 들으시고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 혹시나 공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공을 준비해 오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5단계가 잘 되는 친구들은 3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혹시 5단계가 안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만 되는 친구들은 1단계, 2단계를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단계를. 자, 그러면 먼저 한번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 3개 성공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4개 해보겠습니다. 4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오케이. 자, 그럼 5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이번에 6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오케이. 자, 이번에 7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10개까지만 가볼까요? 자, 8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같네요. 8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하다가 깜빡했는데 넘어가는데, 선생님도 지금 하다 보면 틀어지긴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이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던지기 위해서 사실 많이 던져보는 게 중요하기는 하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던지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하나씩 개수를 늘려가는 게 2번째 팁입니다. 그러면 3번째 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째 팁은 손 바꿔서 던지기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첫 번째 팁일 때도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첫 번째 팁일 때 뭘 설명해 줬냐면 3단계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오른손 왼손 받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죠? 오른손 왼손 받고. 우리 수행평가 이렇게 했어요. 오른손 왼손 받고, 오른손 왼손 받고, 오른손 왼손 받고 이렇게 수행평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손 왼손만 하는 게 아니라 왼손 오른손으로 손도 바꿔보는 거예요. 왜 바꾸냐면, 우리가 실제 저글링을 할 때 보면 하나, 둘, 셋. 지금 공 던질 때 하나, 둘, 셋. 우리가 한 번만 하면 하나, 둘, 셋이지만 계속해서 연달아서 한다면 오른손 왼손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오른손 왼손으로 던지는 형상도 나오지만 거꾸로 왼손 오른손으로 던지는 형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똑같이, 오른손과 왼손의 감각을 똑같이 익히기 위해서 오른손 왼손 받고, 오른손 왼손 받고 이렇게 했던 걸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하면 왼손 오른손 하면 어색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자, 오른손 왼손 받고, 왼손 오른손 받고, 오른손 왼손 받고, 왼손 오른손 받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손을 처음에 시작하는 손을 오른손 왼손으로 했던 거를 왼손 오른손도 바꿔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오른손 왼손 받고, 다음번에는 왼손 오른손 받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글링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5단계도 우리가 처음에는 오른손에 2개를 들고 왼손에 하나를 들고 시작하잖아요. 원래 보통. 물론 왼손에 2개 들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른손에 2개를 드는지 왼손에 2개를 드는지. 이렇게 이 5단계도 마찬가지로 손을 바꿔서 던져볼 거예요. 잘 봐요. 하나, 둘, 셋. 지금 오른손에 2개 들고 시작했는데 3개를 하면 지금 왼손에 2개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자,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 둘, 셋. 왼손 하나, 둘, 셋. 오른손 하나, 둘, 셋. 왼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어색해요. 왜? 뭐가 어색하냐? 반대손으로 했을 때. 즉 내가 항상 오른손으로만 하면 하나, 둘, 셋은 익숙한데 왼손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영상도 찍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색하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지금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잘 제출하고 있고 아직 제출 안 한 친구도 있는데 꼭 제출하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영상을 제출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꿔서도 연습해보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 연습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4번째 팁, 마지막 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자, 4번째 팁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저글링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팁도 배우고 단계별로도 연습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선생님한테 영상도 제출해보고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선생님한테 영상을 제출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점수를 주기 위한 방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영상을 찍어보고 안 되는 동작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친구는 우리 나국중학교 A라는 친구는 공을 던지는데 여기서 캐치가 잘 안 돼요. 공을 잡았을 때 캐치가 안 돼요. 그러면 캐치가 안 되는 걸 본인이 알면 잘 캐치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살짝 말아서 공을 받아주는 연습을 하던가 이렇게 잘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또 작거나 그래도 캐치가 안 되고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런 이유로 캐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 캐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공도 만들어야 되지만 감각도, 손의 감각도 정확하게 떨어뜨리지 않고 캐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돌리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공 크게. 근데 이렇게 공 크게 안 돼요. 왜? 우리 저글링 하면 공 이렇게 팔 크게 돌릴 시간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저글링은. 우리가 실제 저글링 하면 다 저글링이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서 저글링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 팔 앞에서. 물론 조금 높게 던질 수는 있어요. 조금 높게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팔을 크게 돌리지 마세요.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본인의 영상을 찍어본 다음에 직접 꼭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공이 이쪽으로 가. 근데 또 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면 알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사실 의도해서 던져서 간 건데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내가 오른손으로 던질 때 여러분들은 미러링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른손이에요. 선생님 오른손으로 던졌을 때 공이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잘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잘 되는데 오른손만 하나 둘 이렇게 오른손이 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오른손 세 번째 던질 때 왼쪽 사이드로서 내가 강하게 미는구나. 그러면 그것보다는 살짝 위로 던져봐야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덜 나갈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동작이나 오류가 되는 동작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꼭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데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대1로 뭐 줌을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댓글을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에 무조건 피드백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팁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찍고 꼭 참여하기입니다. 꼭 자기가 재생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 고쳐보고 생각하고 고쳐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네 번째 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글링2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이 오랜만에 해줬어요. 그동안 이제 저글링1에 대한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도 영상을 제출하느라 매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글링2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도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업했던 4가지 팁을 꼭 기억한 다음에 참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저글링2 수행평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평가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말고 그래도 배우고 있는 거 열심히 잘 배워서 즐겁게 참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제출할 때 안 되는 거 있으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저글링 수업하느라 고생 너무 많았고요. 공 무게나 크기 꼭 조절하세요. 쭈글쭈글한 저글링 공 이런 걸로 하면 손에 잘 익지도 않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저글링 공 정비하시고요. 다시 다음 또 영상에서 또 선생님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